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강하게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잘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정 종목이나 특정 테마가 이제 올라와서 지수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회복이 되면서 골고루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아주 잘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그 시황 얘기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강세장, 약세장, 뭐 개별주 장세의 정의와 특징 뭐 하다가 좀 더 해드릴 얘기가 남아서 그 2부를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시황 미국 증시 급반등한 거 요거 얘기해 드릴 거고, 환율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세장, 약세장, 대형주 장세, 개별주 장세 여기 어떻게 흘러가는지 핵심만 딱 짚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마무리 질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무기와 요 얘기가 자꾸 나오죠. 오늘 정부에서 이제 뭐 밀이라든가 돼지고기 이런 거 수입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0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테마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바로 시작을 하죠.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힘들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 주식시장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놓고 나간 그 지갑에 있던 그 돈들 있죠. 그분들이 놓고 나간 그 돈과 한마디로 기회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대신 좋은 마음으로 대신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누군가는 돈을 벌거든요. 내가 안 벌면 누가 벌어요. 누군가는 버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들어서 뭐 이제 많이 힘드셨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놓고 나간 거 누군가는 가져가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수익 좀 많이 내시고 경험도 좀 많이 쌓으시고 실력도 좀 많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얘기 왜 했는지 또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황부터 먼저 보죠.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되게 잘 끝났는데 다우 지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죠? 요 정도에서 일단은 여기쯤 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근데 그게 어디인지는 정확히 몇 날 며칠이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할 만큼은 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자꾸 썼는데, 아무튼 뭐 심하게 흔들긴 흔들었어요. 다우 지수도 이제 전저점 계속 깨면서 흔들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양봉 나오면서 쭉 올렸습니다. 자, 이 정도는 확실하게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아, 다우지수 반등 나오고 있구나, 그죠? 저점이 3만 포인트고요. 3만 3천에서 끝났기 때문에 대략 미국의 다우지수가 일주일 동안 이제 10% 지수가 10% 반등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0% 조금 안 되긴 한데 대충 10%라고 얘기할게요, 그죠? 다우지수가 10%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있죠? 나스닥 지수도 뭐 3거래일 연속 올라왔죠. 여기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 다음 목요일날 한 2.6%, 그죠? 금요일날은 3.3%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올렸어요. 보시면 윗꼬리도 없고, 그죠? 아랫꼬리도 없죠. 그냥 깔끔하게 띄워서 그냥 그대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고요.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지금 감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뭐 이런저런 힘내시라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뭐 이제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때는 똑같습니다. 빠질 만큼은 빠진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세게 나오느냐, 또 반등 나오다가 한번 꺾였다가 또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꺾일 때는 어디까지 꺾이느냐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마음속에 뭐 있었던 좀 그 불안감들은 좀 빨리 내쫓으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에서 제 방송 쭉 들으셨죠, 그죠? 제가 했던 얘기들이 현재까지는 맞아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뭐 이게 지수 맞히고 안 맞히고 중요한 건 아닌데 현재까지는 맞아요. 방송 앞에 거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좀 바뀌거나 그러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안 바뀌면 안 바뀌는 대로, 그죠? 얘기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저기 하시면 돼요. 지수는요, 저도 뭐 명색이 전문가지만 맞출 생각이 없어요. 지수가 뭐 오늘 떨어질지 내일 뭐 올라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귀신도 모른다는데 인간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다만 크게 보면은 알아요. 크게 보면 이렇게 가겠구나. 근데 이제 매일 일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크게 보면 할 만큼은 한 거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의 이제 주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몇 종목만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겠죠. 뭐 애플, 미국의 이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이죠. 회사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애플이 금요일 날 4% 급등하면서 끝났어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4%, 6%씩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게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도 이제 여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는 목요일 날 7% 급등했고요. 금요일 날도 7% 급등하면서 이제 불기둥을 뽑으면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있죠. 네. 요것도 뭐라 하면서 급락했었는데 열심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추세가 그렇게 깬 거 없어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한 게 아마존이 여기서부터 올라갔거든요. 여기 코로나 터지기 전이 여기고요. 그죠? 네, 코로나 팬데믹 그때 터져서 떨어졌던 게 여기고,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던 거 반납.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입니다. 뭐냐면 이게 뭐겠어요? 기회죠. 최근에 아마존 같은 거 보면 폭락했죠, 그죠? 네, 그리고 자, 테슬라 같은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테슬라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게 1200달러 하다가 600달러까지 왔으니까 거의 반토막 날 뻔했던 거예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1200달러에서 600달러 때까지 떨어졌으니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반토막이라니까요, 그죠? 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우버라고 아세요? 아침에 이거 안 보여드렸죠, 우리 현들한테. 우버가 여기 안 나오나? 잠깐만요. 찾아드릴게요. 여기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좀 찍어주세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우버가 UBER. 네. 이게 우버거든요. 우버 뭔지 아시죠? 미국의 그 택시, 그죠? 네. 이게 공유, 그죠? 네. 택시 플랫폼. 근데 이게 작년 초에 삼성전자 고점 찍을 때 이게 몇 달러였냐면 64달러였어요. 64달러. 지금은요 21달러. 이거 얼마예요? 3분의 1. 많이 빠졌죠? 네. 3분의 1 토막 났다니까요. 네. 삼성전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3분의 1 토막 났어요. 얼마나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가 여기인데, 그죠? 네. 코로나 터질 때보다 이 정도네, 그죠? 네.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근데 쭉 떨어지니까 거래가 막 솟구치죠. 미국의 이런 이제 대표주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건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문자 반응들도 들으셔야 되니까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증시가 급반등 나오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냐? 미국 증시 내부자 거래 급증, 이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뒤에 뭐 바닥 신호는 아니야 이 소리하고 있는데 이거 헛소리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5월달에 5월 한 달간 기업 내부자들의 매도 주식 거래액 대비 매수 주식 거래액의 비중이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기업 내부자들이 크게 늘었다. 즉 자사주 매입을 하는 사장님, 회장님, 임원들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후로 최고라고요? 2020년 3월, 즉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엄청나게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뭐를요? 미국 자사주를 사는 사장님, 회장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기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사장님하고 회장님이잖아요. 그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와이프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와이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여자 마음을 다, 남자라서 그런지 여자 마음을 다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인이잖아요. 비율을 이렇게 들어드리면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장님, 회장님인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대요. 실제로 여기 이 기사 잠깐 지웠나요? 잠깐만요. 여기 우버 있죠? 여기 사장님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주식을 사고 있대요.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누가 열심히 사고 있냐면 여기 열심히 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다라 코스로의 샤히 우버 최고 경영자 우버 CEO가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 엄청나게. 네. 530만 달러면 이 돈을 얼마예요 이게? 잠깐만요. 예, 목소리 들으시면 죄송한데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네네. 잘 들리시죠? 네네. 방송하는데 여기 잠깐 여기 술 취하신 분이 들어와가지고. 네. 잠깐, 네. 네. 잠깐만요. 네. 자, 아무튼 여기 우버 사장님이 네, 엄청나게 샀답니다. 이게 뭐예요? 자사주 거래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낮에 했던 시황을 저녁 때 가끔씩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문자만 들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라이브 회원들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 때 여기요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 여기 코로나 터졌을 때 여기 있죠.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사장님 회장님들이 자사주를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대요. 나 힌트 다 드렸어요. 네.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대요. 네. 사기 시작했다고요. 다 산 게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꾸 나쁜 것만 보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제가 전문가면서 저는 이제 주식만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회원들하고도 이렇게. 제 주변에 또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이렇게 보면은 주식하는 사람들. 네. 저는 참 인간 지표를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전문가면서 주식하면서 봤던 인간 지표들 요번에 다 만난 것 같아요. 네, 다 본 것 같아요. 이거 힌트 드린 거예요. 네, 인간 지표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방금 전에 저기 술 취하신 분 하나 나와가지고 네, 제가 지금 잠깐 방송 껐잖아요. 네,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네, 아무튼 네,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기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초보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인간 지표가 지금 나올 만큼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힘드시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자사주 매입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인플레 있죠? 네. 골드만삭스. 네. 양말에서 아닙니다. 가끔씩 이거 양말에서냐고 그러시는 분 있는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인플레 고점 신호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에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기사 좀 보세요. 이 어려운 기사가 아닌데 저기 골드만삭스의 이제 여기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 고점 신호가 나왔다. 실제로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급등했을 때 미국 외신에 뭐라고 나왔냐면 실제로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급등했다라고 해놨어요. 이 사람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분석이 나왔다니까요. 미국 증시 금요일날 폭등하고 나서 인플레 신호가 4월하고 5월 두 달 연속 둔화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 들으셨죠? 4월 달부터 꺾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부동산 주택 관련 그런 지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수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하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서 경제가 망할 것 같다 이 공포에 휩싸여서 최근에 주식을 다 버리고 주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난 쉬어야 되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그 종목을 준 사람 아니면 그 매체, 증권사랑 인간관계를 끊어요. 왜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뭐겠어요? 주식을 손절하거나 인간관계를 손절하는 거예요. 주식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인간관계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바닥이에요.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속았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 했었죠. 강세장 약세장 얘기하면서 금리를 인하를 해도 증시가 폭등을 하지만 금리를 인상을 해도 증시가 오른다고.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뭐겠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죠. 맞잖아요.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기니까 그거를 완화시키려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1951년 이후 70년 전이죠. 13번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시기에 시장은 9차례 12개월 후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이 소리가 뭐냐면 13번 중에 9번은요 1년 안에 12개월 1년이잖아요. 그죠? 1년 안에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신고 깔았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4번은 뭐겠어요? 폭락했다고요? 아니요. 네. 12개월보다 좀 더 걸렸겠죠.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아주 고생들 하셨어요. 이제 버티신다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항상 이런 뉴스가 왜 나올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뉴스가 왜 나올까? 왜 갑자기 이런 걸 알려줄까요? 뉴스에서? 네,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다 털렸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 다 죽었거든요.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당신들 팔지 말고 기다려라. 네, 고생했다. 그거예요. 다 털렸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다 나갔네. 자사주 매입하면서 막 들어오잖아요. 사장님하고 회장님들이. 그죠? 네. 이제서 이런 얘기 하죠. 네. 13번 중에 9번은 1년 안에 신고가 났다고. 제가 했던 얘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요즘에 제가 인기가 없어요. 주식을 손절해라, 뭐 주식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인기가 있나봐요. 요즘에 들고 있어라, 손절하지 마라, 좀만 참아라 그랬더니 인기가 없어요. 아무튼 이 얘기가 이제서야 나왔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자, 요거까지 얘기, 기사는 요 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급등을 우리나라도 했죠, 그죠?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고요. 우리나라도 잠깐만요. 네. 해외 증시 이거도 보세요. 뭐냐면 독일 증시. 자, 보세요. 더 이상 전저점 안 끼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러시아가 가스관 잠그면은 독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산업이 마비될 수 있거든요. 근데도 올라가잖아요. 프랑스는요. 돌려세워서 올라가고 있죠. 일본은요. 돌려세워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중국은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손절을 때리고 난리를 지기냐 이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다 돌려세워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 요 근처 쪽 여기를 딱 깨놓으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갖고 다 손절해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안 떨어지고 돌리고 있다고. 호주도 올라가고 있고 인도도 오늘 2% 급등했어요. 2.9구나. 2% 가까이. 대만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 대만도 2.1% 네, 급등하고 있다. 개인들이 털린 거예요. 대만 쪽도 털린 것 같아요. 보니까 대만도 전저점을 좀 깼거든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전저점 살짝 깼거든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네. 여기 전저점 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털린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니까 다 털리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인버스, 곧버스 하는 사람들 돈 못 버는 거? 뭐 지수가 얼마나 더 떨어졌어요? 그죠? 네. 선거 전대 대선 전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인버스 산 사람들 돈 못 벌었어요 지금. 불안할걸요? 증시 반등 나오니까 이제 손해 입을까봐. 그 사람들은 증시 반등 나오면 손해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개인들 다 털렸어요. 그래서 저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비관론자들이 그래요.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그래요. 다시 떨어질 거다. 미치겠어요 진짜. 이건 가짜 상승이래요.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대. 그럼 차라리 북한으로 가든가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불만이 많고 안 되길 바라면 북한으로 가든지. 북한 가지도 않아요 또. 말을 좀 세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비관적이에요. 이거 올라와도 난리를 쳐요.
왠 줄 아세요? 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반등이라고 내려올 때 팔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자, 네, 하나 뭐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러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환율이 코스피 지수를 한테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환율한테 영향을 줄까요? 환율이다 1번, 환율이 머리다 1번, 코스피 지수가 머리다 4번 찍어보시죠. 자, 머릿속에 딱 남게 찍어보세요. 네. 네. 환율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줄까요? 코스피 지수가 환율에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1번이죠, 그죠? 네. 그러면 환율을 먼저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 여기서 내 무방에서 얘기를 거의 별로 안 했는데, 원달러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원달러 환율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선 그어놓고 원달러 환율이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여기죠. 여기 라인, 여기서 갭상승 나왔잖아요, 그죠? 갭상승이라고 하는데, 이 갭상승이 나오면서 뭐 한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건드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를 코스피 지수보다 환율이 되게 더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 아무튼 여기서 갭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지지가 나온다. 그래서 그죠? 여기 선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지가 나오는데, 요거를 깨고 내려오면은 지수가 안정을 찾는다. 여러분들도 이제 고비는 넘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생명 유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응급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환율이 즉 1260원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 이왕에 떨어지는 거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수가 확실하게 바닥 찍은 게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죠. 근데 오늘 이거 나왔어. 어제도 이거, 금요일날도 이거 나오고. 그럼 뭐예요? 된 거예요. 물론 이제 100%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이거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1300원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1291원까지 갔으니까 1300원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왔는데, 뭐 달러 그 수합 그런 거 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또 환율이 급등한 게 정말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망할까봐 환율이 급등하면 미국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통화 수화풀 체결하자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 외환 위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도 가다 멈추고 다 미국으로 날아가요. 우리 동맹 아니냐, 도와달라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조만간 내려오겠구나 이거. 실제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코스피 지수 1.2%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닥 지수 1.4%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쉬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고비는 넘겼구나. 그렇죠.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은 머리가 깨졌을 것 같아요, 진짜. 다행히 떨어졌어요. 네. 이거를 좋게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올라온 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게 이거예요. 환율이에요. 환율이 더 많이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더 좋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세장, 약세장 얘기를 쭉 이제 마무리를 져드려야 되는데, 금요일날 뭘 얘기를 못 하겠냐면, 강세장하고 약세장 얘기는 얼추 해드렸고, 대용주 장세,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장세가 있거든요. 대용주 장세, 개별주 장세, 이 얘기를 못했는데, 자, 이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핵심만 얘기드리고 넘어갈게요. 대형주 장세가 뭐냐면 말 그대로 대용주 위주로 가는 거고요. 개별주 장세는 말 그대로 개별주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대용주는 시가총액이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는 아무리 상한가를 많이 가도 대형주 하나 10% 올라간 거 당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언제겠어요?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올라갈 때 대형주 장세가 나오고, 보통 한 아무리 짧아도 2-3개월,
에서 길면 한 10개월 정도까지도 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린 다음에 이제 과열됐으니까 그죠? 출렁 이제 좀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겠죠, 그죠? 지수가. 네. 개별주장에서 언제 가겠어요? 이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출렁출렁거리는 게 여기도 기본 3개월에서 길면은 10개월이거든요. 보통 그래요. 3개월 10개월.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들이 뭐 3개월에서 길면 진짜 10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10개월짜리면요, 네. 이거는 진짜 뭐 바다에 멸치 잡으러 나갔다가 고래 잡은 거예요. 네.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3개월에서 6개월. 네. 이렇게 하다가 뭐겠어요? 대형주가 조정이 얼추 끝났겠죠, 그죠? 대형주가 조정받는 동안에 개별주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별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열돼 있겠죠? 그러면 다시 대형주가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대형주 상승 1파, 2파 상승 2파 나오고 개별주들은 조정, 그죠? 네. 다시 대형주가 눌리면서 조정을 받을 때 또 개별주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도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올라갈 때 그때 만약에 자동차, 현대차가 대장주였다. 그럼 누가 가겠어요? 개별주가. 테마주가 그 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건 이론이니까 이론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가겠어요? 이거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된다니까. 그렇죠. 네, 부품주들이 많이 가는 거죠. 개별주들은 부품주.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갔어요. 삼성전자가 아마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도주로 막 화려하게 갔어요. 뭐가 가겠어요? 삼성전자가 뭐를 많이 팔았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많이 팔았다. 이제 스마트폰 부품. 나 뭐 반도체를 팔았다. 반도체 장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지수를 끌어올린 게 자 이제 대형주가 아니라 이제 대형주인데 뭐 바이오다, 셀트리온이다,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다. 바이오주요. 네. 이제 지수가 쭉 올라갈 때 셀트리온이 이제 이끌었어요. 그럼 쉴 때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쫙 올라가는 거. 실제로 이렇게 갔었어요. 네. 현대차는 2008년도, 2009년도에 저점찍 올라갈 때 그랬고, 삼성전자는 그 뒤에 2010년, 11년 막 갈 때 그 뒤에서 이제 부품주도 많이 갔고, 셀트리온은 언제 많이 갔어요? 2018년. 셀트리온 볼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 초기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그랬죠.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쭉 올라가요. 이게 한 6개월 갔을걸요, 대충 6개월, 4개월인가. 여기 기준으로 하면 6개월 되고요. 근데 아무튼 쭉 올라갔어요. 이 당시에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갔어요. 한 대 맞고 떨어지는 순간.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그때 코스닥 지수 많이 올라갔잖아요. 셀트리온이 그때 코스닥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대형주 강세고, 대형주가 눌릴 때 이 구간에서 이제 개별주가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안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설명할 때는 되게 쉬운데, 설명을 듣고 공부할 땐 쉬워요. 근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세요. 여기는 어디고 뭐 다 생각이 안 나요. 네. 원래 그래요. 그래도 배워두세요. 혹시라도 기억나면 쓰시고, 그죠? 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대형주 장세일까요? 개별주 장세일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대형주고 개별주가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장세도 아니고 개별주 장세도 아니에요. 그냥 테마주 몇 개 움직이는 거 그거 갖고 우리 방도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이 대형주 장세인가요? 대형주 안 가잖아요. 개별주 장세예요? 개별주도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나스닥 그만큼 뺀다고, 그죠? 그렇게 개인들 빼내려고 그렇게 힘들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장, 지금 상황만 보면 대형주장세도 아니고 개별주장세도 아니죠. 대형주장세가 확실하게 아닌 게 보세요. 셀트리온 보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대형주장세예요? 삼성전자 이게 무슨 대형주장세예요? 푹 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쉴 만큼 다 쉬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이버 이 정도면은 쉴 만큼 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죠? 여기서는요 개인들이 네이버 못 사갖고 그냥 안달이었어요. 지금 네이버 추천은 이때는
네이버 좋게 얘기하면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천수로 누리세요. 만수무강하시고 자식 뭐 자식들 3대까지 복을 누리시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니까. 네이버 누가 물어보면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막 축복을 해줬어 저를. 근데 지금 네이버 얘기하잖아요. 네, 관심도 없어요. 지금 네이버 좋게 얘기하면은 한 5분 얘기하다 보면 옆에 아무도 없어요. 관심들이 없어. 어제 네이버 엊그제인가 네이버에서 또 네이버 이렇게 앱을 쓰는데 앱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네이버에서 뽑으세요. 궁금해서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보니까 중고등학교 성적도 뽑을 수 있던데요. 이거 확인해 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모르신다 4번. 네이버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던데요. 불안해 죽겠어요. 이거 아세요 뭔지? 모르시죠? 예. 여기 네이버 전자문서 들어가면은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대요. 근데 그거 말고 서류가 총 17가지를 뗄 수 있는데 뭐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병역 있죠? 군대 갔다 온 거.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저것도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성적 증명서. 무서워서 그거 못 열어보겠더라고요. 네. 옛날 생각이 날까봐 네. 안 열어봤어요 그거는. 네. 근데 아무튼 네이버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합니다. 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겠죠. 참고하세요. 네. 자, 이거 지금 얘기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식량 무기화 얘기하고 빌 게이츠 얘기도 좀 해야 돼서 요건 여기서 끊을게요. 네. 오늘 이제 식량 무기화 얘기를 좀 해야 돼서요. 네. 식량 무기와 무기, 그죠? 식량 무기화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지금 한 9시까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핵심만 얘기할게요. 지금 원숭이 두창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잘 보세요. 식량 무기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식량 무기화 이 얘기가 계속 앞으로 좀 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 중에서 특히 식량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좀 잘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 라이브 회원들이랑 문자번 회원들 공지사항이니까 잘 들어두세요. 라이브 회원들은 낮에 얘기를 많이 해놨고 문자번 회원들도 설명을 들으셔야 되니까 아셨죠? 네. 식량 무기화,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수혜주, 뭐 곡물가 급등 수혜주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뭐 농업 관련 수혜주에 다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름이 식량 안보, 식량 무기화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 한 가지 테마인데 잘 가지고 계세요. 아셨죠? 네. 매도사에 나올 때 잘 파시고 추천 나오면 잘 사시고 이게 보니까 좀 더 이게 오래 가겠어요. 그 뭐 러시아 푸틴 얘기도 좀 있고요. 7월 달에 뭐 식량 뭐 위기 온다 그런 얘기를 자꾸 언론에서 흘리거든요. 언론에서 자꾸 흘려요. 7월 달에 이제 먹고 사는 거 큰 문제 생긴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 경제부 장관 거기에서 이제 밀가루, 돼지고기 관세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잘 보세요. 이 뉴스예요. 자, 연합뉴스 기사 하나 인용하죠. 네. 잘 보이시죠? 자, 오늘 이제 경제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 총리 밑에 이제 산하 장관들 쭉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수입 식용유, 밀가루 등의 관세 0%. 그래서 이제 밥상 물가를 잡는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돼지고기도 이제 관세를 0% 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미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서 이 밀가루나 뭐 이런 기름이나 이런 돼지고기를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가 거의 0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게 그냥 쇼한 거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나마 이 관세 이것도 뭐 보면 얼마 안 돼요. 해봤자 뭐 밀은 1.8% 뭐 3%. 근데 그나마 FTA 체결한 나라는 이것도 0이 원래 0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0으로 바꿔봤자 물가가 즉 업체가 가격을 인하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관세를 0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한 건데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게 제가 봐도 맞아요. 근데 이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욕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주식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나 해드리는 건데 이거 아시는 분도 아마 저기 장사하시거나 유통 쪽에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왜 했냐면 솔직히 뭐 관세 별로 인하되는 게 없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근데 이걸 왜 하는 줄 아세요? 돼지고기 있죠 이거? 네.
돼지고기는 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냉동. 그 돼지고기 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이 업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돼지고기를 미리미리 이제 사놓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물량을 안 끄네요. 왜냐하면 미리 사놓은 건데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투기가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으면 1번 좀 꼭 찍어주시고. 이해가세요? 투기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이거를 나쁘게 쓰는 그 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산국가가 아니니까 가서 몰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못되게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실제 지금 뭐 올라간 가격을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 정부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돼지고기가 폭등했을 때 업자들이 냉동창고에 넣어놓고 안 팔았다니까요. 조금씩 꺼냈어요. 그래갖고 정부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그때. 예.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장난하지 마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 한 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라니까. 시장에 이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작전주 너무 많이 올리면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하다 걸리면 당신들 가만 안 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돼지고기나 이거 투기해가지고 올린다? 그러면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경제자범으로. 하필이면 또 대통령이 또 검찰총장 출신이네요. 그죠? 네.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잡아가는 게 옛날처럼 이제 총칼로 이제 잡아가는 게 아니라 검은 지프차에 태워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통보서를 보내죠. 당신 잠깐 여기 나와보라고. 검찰청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런 사람들은 세금 문제 털면 다 걸리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투기꾼 그 상승 가격 가격 올리는 그 투기꾼들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덥죠 지금 되게 이제 내일 모레부터 6월 달인데 본격적인 이제 기상 이변이 시작될 거예요. 네. 기상 이변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곡물가 급등에 영향을 당연히 줄 거고요. 요번에 그 원숭이 두창 있죠? 원숭이 두창이 천연두잖아요, 그죠? 인간 천연두 백신이 뭐 85%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그 천연두 백신 안 맞은 지 한 40년 되지 않았나요? 그죠? 네. 40년 동안 그러면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40년이면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강산이 4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40년 전에 85%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원숭이 두창 얘기가 좀 나와서 천연두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잘 보세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좋게 생각한다 1번 아니요 4번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4번 찍어보세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1번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4번. 참고로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찍으세요 그냥. 네. 매운 오징어 볶음님은 빌 게이츠 굉장히 싫어하시나 보네요. 여러분 찍으시네. 이 얘기 왜 하냐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천연두 얘기하고 나서 원숭이 두창 이게 퍼졌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이거는 뭐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뉴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빌 게이츠가 얘기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고 빌 게이츠가 얘기하고 나서 천연두가 퍼졌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으로. 식량 무기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네. 빌 게이츠가 최근에 뭐 했게요? 작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네. 이 양반 보면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네. 원래 연세 드시면은 그죠? 네. 노인분들 이런 거 잘 안 입으시는데 빌 게이츠 등 미국 최대 부자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딥스테인지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음모론 얘기하지 말고 주식 얘기만 해요. 빌 게이츠 등 미국 최대 부자들 농지 투자 급증. 미국 초대형 부유층들이 농지를 많이 살았답니다. 330만 평. 3만 3천 평이 아니라 330만 평. 이것만 샀겠어요? 언제 나온 기사인 줄 아세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 공모가 뛰는 거 아세요? 이게 작년 8월달에 나온 기사죠. 그 정도 사놨다는 얘기예요. 뭐 감자밭, 양파, 당근, 뭐 밀, 설탕 뭐 다 사놨겠죠, 그죠? 뉴스 찾아보면 나옵니다. 빌 게이츠. 요거는 작년 6월달에 나온 기사예요. 껍데기 회사로 농지 투자. 우주에서도 보이는 감자밭 소유. 이게 감자밭이래요. 이게 동글동글하게. 엄청나게 하여튼 많이 사놨답니다. 지금도 사고 있다는 걸 지금도 계속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초반까지 많이 사놨고 지금도 사고 있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그 음모론 같은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네, 그런 거 보실 시간에 그냥 주무세요. 그냥 그런 거 자꾸 많이 보시면 달나라로 가요. 자, 옥수수 가격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요? 작년부터. 저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놨다고 뉴스가 나오는 게 2021년, 2020년이었거든요. 그 전에 땅을 많이 사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곡물가가 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빌 게이츠 좋아하냐 싫어하냐 왜 물어봤는 줄 아세요? 빌 게이츠가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 그럼 곡물가가 이게 끝일까요? 옥수수가 지금 신고가 내놓고 지금 또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떨어질까요? 더 올라갈까요? 그 다음에 이거 옥수수고 밀 가격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자꾸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차트나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죄송해요 말을 좀 표현을 좀 세게 할게요. 푸틴 얘기 다 집어치우고 빌 게이츠만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돈 욕심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네. 저 사람이 땅을 저렇게 많이 사놨는데 곡물가가 안 올라가겠어요? 느낌 왔다 7번 찍어주시고. 네. 세상 돌아가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모론 그런 거는 다 믿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땅을 많이 사놨대요. 코로나 얘기하니까 코로나가 퍼지고, 천연두 얘기하니까 천연두가 퍼지고. 땅을 많이 사놨다네요. 네. 근데 땅도 저기 뭐야 맨하튼이나 아니면 서울 여기 뭐 강남이나 이런 데 땅 사놨으면 부동산 투기하려나 보다 그러지만 농지를 사놨다잖아. 농지를 왜 사놨겠어요? 농지를 왜 사놨겠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기사 보시면, 이런 기사도 보시면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뉴스 있죠? 아까 이거 잘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농장을 매입해서 현금 임대차 계약을 해서 2.5%의 자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람이 2.5% 이익 내려고 땅을 그렇게 많이 샀겠어요? 이 돈 욕심 많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식량 위기가 온다라고 뉴스에서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 국제 식량 가격이 아니야, 우린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져야 돼. 그럼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면 누가 떼돈을 버는데요? 빌 게이츠와 친구들. 그쵸?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으세요. 네. 그냥 이 기회에 다이어트 조금 하시면 돼요. 밀가루 가격이 40% 올라갔다. 그러면 밀 드시는 거 40%를 줄이시면 건강해지시고 소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돈도 덜 쓰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돈은 누가 벌어요? 빌 게이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봐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 식량 무기와 식량 안보, 에그플레이션, 곡물가 급등 수혜주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없다?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십시오. 관심 갖고. 그래서 요즘에 사료주나 이런 거 있죠, 농업 관련주를 보면 이 험악한 투매가 나오는 이런 장에도 끝이라니까요. 팜스토리. 제가 이거 안 좋게, 여기서 안 좋게 얘기하다가 양봉 딱 나오니까 되게 좋게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양봉 보자마자 좋은 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KCP도 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 흉악한 장에 이 친구들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관리받고 있어요 지금. 이즈바이오, 이즈홀딩스, 팜스코, KC피드,
대주산업 시간에서도 올랐습니다. 오성, 한일사료, 한탑은 패스, 잡주니까. 고려산업, 대한제당, 설탕. 차트 나쁠까요, 좋을까요? 오늘 상한가 갔다가 빠진 신성홀딩스, 샘표, 선진,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농기계 아세아텍, 대동기요? 대동 끝난 것 같으세요? 경농, 남해화학, 조비, 빌어주죠? 끝난 것 같으세요? 난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는데. 사는 얘기 안 했습니다. 나중에 샀다고 또 또 물어보지 마세요. 돼지고기, 우리손 FNG 끝난 걸로 보이세요? 윙이푸드, 동업팜투테이블. 차트가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여기서 안 좋게 얘기했죠? 과열됐으니까. 지금은요. 정다운, 마니카 FNG, 닭고기, 그죠? 좋아요. 술, 보양주는 빼고. 보양주는 옛날에 유시민 씨 테마주로 갔었다가 배렸어요. 유시민 씨가 조국 전장과 편드는 바람에 그때부터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닌데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부터 종목이 이상해졌어요. 국순당, 상해에탄올, 알코올도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SH에너지와 빠진 게 있어요? 안 빠지죠. 다 뭔데요? 공통점, 에너지, 곡물, 관련주. 술은 뭘로 만들어요? 석유로 만들어요? 곡물로 만들죠. 그죠? 맞잖아요. 주정 뭘로 만들어요? 곡물로 만들잖아요. 눈치 채셨으면 7번 좀 다 찍어주시고 끝내죠. 오늘은 9시 전에 끝냅시다. 이해되셨어요? 네. 좀 찍으세요. 찍으라고 할 때는 좀 찍으세요. 싫으시면 저기 유튜브 좋아요 좀 누르시든지. 네. 이해되셨죠? 네. 아까 빌 게이츠 얘기를 그래서 한 거니까 또 저기 아까 음모론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쪽으로 가면 못 나와요. 네. 못 나온다니까. 그런 동영상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네. 딥스테이트가 뭐건 간에 저도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네. 지금 이 험난한 이 장을 잘 이겨내시고 수익 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겨내긴 이겨냈는데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마무리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너무 길었거든요. 주식은 이제 요즘에 보면 해야 된다, 안 했어야 된다, 현금을 들고 주식을 사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작년 그 가을부터 시작됐던 이 지수 하락과 코스닥 지수를 보죠. 그죠? 네. 이 얘기 듣고 나가세요. 이 마무리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됐던 이 하락을 코스닥으로 보면은 여기 8월 달에 이거 하락하면서부터 힘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 이거 나오면서부터 힘들었고, 특히 10월 달 오미크론 터지고, 그죠? 네. 대선 전에 혼란스럽고 금리 인상하고, 그죠? 네. 되게 힘드셨다고요.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현금 들고 있었으면 피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워렌 버핏도 이거 못 피해요. 네. 근데 피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피했어야 된다.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들고 있어라, 손절하지 마셔라, 힘내셔라 계속 그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보이길래 원래 그런 거 잘 안 알려드리는데 얘기를 많이 풀어서 해드렸잖아요. 돈 좀 버시라. 나중에 회원들이 그러대요. 돈 벌었다고. 무방회원들도 눈치껏 하고 돈 벌었다고. 아무튼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나스닥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저기 비겁노자들한테 또 잡혀가지 마시고 그냥 아까 제가 알려드린 환율, 그죠? 빌 게이츠, 식량 무기와 이런저런 얘기도 쭉 기억하시고 잘 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많이 여러분들이 세력들한테 뉴스 이런 거에 많이 속으시면 속으실수록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속거나 덜 속으실수록 여러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네. 매매를 많이 하고 바닥에 서서 저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게 그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식을 하수들한테 배운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속으시면 속으실수록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고, 안 속고 덜 속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서비스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죠. 우리나라 망한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 소리가 다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환율이 아까 급등했겠죠, 그죠? 더 올라갔을 텐데 환율 떨어지고 있고, 오늘 52주 신고가 난 종목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가 신고가 났어요. 물론 이제 이거 보시면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뭐 세금 많이 떼가지고 그런 거다, 뭐 대출을 막 집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다.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뒤로 치우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은행주가 신고가 났거든요. 은행주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천만에요. 외국인이에요. 최근에 환율 급등하고 지수 빠졌지만 외국인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안 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가 망할 것 같고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게 막 오잖아요. 퍼펙트 스톰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로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은행주부터 팔고 나가버려요. 근데 신고가 나고 있는데요. 그냥 비관론자들 말 그게 다 헛소리란 얘기예요. 신고가. 그러면 에이, 신한지주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보죠. 하나금융주주 보실래요? 여기 신고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2월 달에 좀 많이 올라가서. 근데 차트가 살아있고 조만간 신고가 또 낼 것 같은데요. KB금융, 이게 금융지주회사들이잖아. 멀쩡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환율하고 이런 걸 다 연동해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장님, 회장님들 자사주 사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사장님들하고 회장님들 안 살까요? 사죠. 그만 속으세요. 자꾸 속으시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준다니까요. 아무튼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바닥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린 거예요. 네. 나중에 뒤늦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빨리 포지션을 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김 실장님이 오늘 식량안보 관련주하고 친환경 에너지 수혜주 브리핑 한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서 잘 들으세요. 네. 저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저희 방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무방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김 실장님한테 가서 들으세요. 저는 아마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얘기를 별로 안 할 거예요. 원전 관련주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친환경 쪽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들어가서 많이들 돈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